자, 오케이. 일단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금 채점을 아마 다 하셨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못했으면은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해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들을 쭉 받아 적으면서 이제 정리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01번부터 130번까지 나오는 파트 5 라인을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저랑 이제 속도를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일단 101번 같은 애들, 지금 파트 5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들이 뭐를 좀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얘를 무작정 빈칸 그 채우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문법적인 거나 품사 구분만 하면 되는 문제인지를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101번 같은 애들 항상 보기를 먼저 본다는 거를 까먹지 말고, 보기를 보면 로케이트 가지고 뒤에가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을 우리가 보통 품사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품사 문제가 되면 해석이 먼저가 아니라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자, 빈칸 앞뒤로 보는데 이 sever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 얘는 형용사야. 형용사인데 형용사 중에서도 이런 애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수량 형용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수나 양을 묘사해 주기 위한 형용사인데, 이 수량 형용사의 sever이라고 하는 애의 특징은 뒤에 무조건적으로 복수 명사만 끌고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는 건 다 아는 거지만, 거기에서 얘는 특히 복수 명사만 수식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면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얘네 둘이 명사인 건 다 알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골라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 때문인 거야. 그래서 several이라든지 여러분 알고 있는 many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 또는 a few나 few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뒤에 항상 복수 명사만 끌고 나와야지만 되는 수량 형용사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AL로 끝나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자, AL로 끝난 애들은 사실은 어떤 품사가 되냐면 형용사가 될 때도 있지만 명사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 그 품사가 형용사인지 명사인지를 좀 알아볼 수 있게 그런 것들 잘 확인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런 애들을 보면 sever 말고 똑같이 A로 끝나는데 approval 이런 거 보면 이런 거는 명사잖아. 허락이나 허가라는 뜻의 명사죠. 그런데 또 비슷하게 생긴 애 중에 additional 이런 거 보면 또 어떤 현상? 이건 추가적인이라는 뜻의 또 형용사야. 그래서 AL로 끝나는 애들은 조금 따로 암기를 할 필요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02번은 누가 봐도 이건 어휘 문제죠.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어휘로 가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invoice란 단어가 결정적이긴 할 거야. invoice라고 하는 건 청구서라는 거기 때문에 청구서의 금액을 지불한다는 의미, B번 들어오면 정답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3번 같은 애들도 보면은 얘는 어휘 문제는 아니죠. 얘는 이제 품사 문제로 들어오는 건데, reliable 가지고 이제 품사 변화를 시켰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문장 구조를 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자, software 얘가 주어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다음에 has been working 얘가 동사 자리에 앉아 있으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work라고 하는 동사는 자동사 라인이에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어. 그러면 자동사 라인이면 솔직히 industry has been working 이라고 하는 거에서 끝을 내도 상관은 없는 거지만, 여기에 뒤에 무가 붙는다는 거는 부사가 얘를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수식어가 붙는 거야.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애 reliably D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알아야 될 거, 동사가 앉아 있으면 동사 뒤에 부사가 오는 건 전혀 상관없어요. 얘가 이렇게 수식할 수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부사는 무조건적으로 동사 앞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다. 토익 같은 경우는 이런 패턴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부사가 뒤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이 문제는 365일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언제든지. 그래서 기억을 하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104번 같은 거의 공통점 전치사죠. 얘네를 보면 드는 생각이 첫 번째가 품사가 전부 전치사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고, 그랬을 때 여기서 정답은 D번인데, 이 throughout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제 뭐뭐를 여기저기 곳곳에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throughout 뒤에 트레이닝 handbook에서 자료 같은 게 나오면 이건 그 자료 전반에 걸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D번 같은 경우가 정답이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서 번외편으로 니네가 꼭 알아야 되는 게 throughout 뒤에 장소가 붙을 수도 있어. 이건 되게 유명한 거야, 토익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roughout 뒤에 throughout the building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자체는 해석을 그 건물 곳곳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throughout 뒤에 붙을 수 있는 거, 시점이 붙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throughout the year 이런 거 있죠. throughout 뒤에 year 붙으면 이건 해석을 할 때 그 해 내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throughout의 쓰임은 이렇게 다양하다는 걸 좀 알 필요가 있을 거야. 뒤에 이런 식으로 자료 얘기가 나오면 그 자료 전반에 걸쳐, 건물 나오면, 장소 나오면 그 장소 곳곳에, 그 다음에 뒤에 시점,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 the vacation 이런 거 나오면 그거는 throughout the year하면 그 해 내내니까 내내, 줄곧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서 throughout은 굉장히 쓰임이 다양한 애 중에 하나다.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105번 같은 애들의 특징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정답이 부사예요. 얘도 부사가 골라줘야 되거든, ly 붙는 애가. 근데 이제 이게 부사로 골라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얘가 이 ly라는 부사가 얘를 수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서 맞았으면 사실 운이 좋아서 맞은 건데, 여러분 이 help라는 동사의 특징은 사역동사로 유명하죠. 사역동사 들어본 적 있을까? 투부정사 할 때 사역동사 나오죠. have나 help나 let이나 make 같은 애들. 사역동사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시키거나 허락을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애들이 사역동사인데, 이 사역동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help나 make나 let이나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이게 될 때 뒤에 목적어가 깔려요. 여기 목적어 나왔잖아.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애를 끌고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목적격 보어 자리 이 migrate는요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이 help를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us 뒤에 to migrate라고 해서 to 부정사가 오면 됐던 애인데, 이 사역 동사를 끌고 나오면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원형 부정사를 써주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migrate는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부정사 역할을 하는 거야. to 부정사 역할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부사는 누구를 수식하는 거냐면, 부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사가 단순히 동사만 수식하는 애는 아니에요. 얘는 수식어로는 거의 넘버1인데 그 이유는 얘가 이런 to 부정사도 수식을 해줄 수가 있어.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야. 그래서 단순히 부사가 동사를 수식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 이렇게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도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알아볼 때 이 migrate라고 하는 게 원형부정사인데 투부정사 과죠. 그러면 근데 이거 뒤에 이렇게 붙었잖아.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만의 목적어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에 속하는 동사가 원래 타동사 베이스면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migrate하고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migrate, 여러분이 보는 대부분의 동사는 토익에서 다 타동사 베이스라고 생각해도 돼. 타동사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타동사 베이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애는 migrate에 걸리는 목적어고, 그게 끝난 뒷부분에 부사가 와서 이렇게 수식을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마 잘 기억을 해둬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C번, simply 얘 정답이라고 되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6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요런 애들이 인칭대명사인데, 인칭대명사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일단 hurry라고 하는 애를 보면 얘가 소유격으로도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목적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애죠. 근데 토익은 소유격을 좀 좋아해요, 대명사 중에.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소유격 자리가 되는지를 보는데, 여기에 만약에 소유격이 오려면 룰이 있어.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있어야 돼요. 소유격이 나오려면 뒤에 명사를 끌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소유격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said that her sense of humor 이렇게 나왔죠. 여기 sense라는 명사를 끌고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소유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B번이 정답이야. 그래서 중요한 거는 소유격의 끝이 명사로 끝난다는 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소유격이 나오는데 명사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7번 같은 경우는 얘네의 공통점을 본다라고 하면 전치사고요. 이거는 패턴이야. 자, from A to B의 패턴이죠.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요?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뒤에 장소 나오면서 파리에서부터 베를린까지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8번 같은 애들은 딱 봐도 알겠지만 이건 어휘 문제. 어휘 문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 덩어리로 얘는 외워뒀으면 좋겠어. 이거는 계약서가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reach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reach나 agreement 하면 말 그대로 합의하다, 협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라서 일종의 덩어리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9번 라인을 좀 보게 되면 109번 같은 경우도 얘 같은 경우는 자, at the end 뒤에는 무조건 of야. 뭐뭐의 끝.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로 at the end of라, 그 다음에 at the, 여러분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뭐뭐에 시작하면 우리가 at the beginning of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of라는 전치사를 끌고 나오는 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치사 자리가 여기는 될 수밖에 없는 게 뒤에 이렇게 명사를 끌고 나오려면 전치사는 절대적으로 혼자는 못 쓰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명사나 또는 뭐 대명사나 이런 애를 끌고 나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사가 나온 걸 보면 이 자리가 전치사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전치사 역할을 하는 애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건 하나의 이디엄 같은 거죠. 수거적인 표현 at the beginning of, at the end of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얘네의 특징은 전부 다 부사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게 ly가 붙는 것만 부사는 아니야.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랬을 때 얘는 어휘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formally 이거의 뜻은 이전에는 있던 뜻이죠. 이전에는 예전에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리테일 스토어였던 곳이 지금은 뭐 웹사이트로만 물건을 판매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사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건 필요해요. ly가 붙지 않는 부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111번 같은 경우는 얘가 나왔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거야. 덩어리 neither A 뒤에 뭐 나오냐면 nor B의 패턴이죠. D번이 정답.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either이 나오면 어떻게 들어와? either A or B의 패턴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2번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릿속에 지금 넣어야 될 게 얘네도 다 품사 문제기는 한데 뒤에 then이 붙었으면 then은 언제 쓰는 거야? 뭐뭐보다 뭐뭐 한해서 비교급 쓸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비교급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비교급은 more region D번밖에 없어. 사실 이가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해도 결국 이거는 뭘 알아야 되냐면 너 형용사 쓸 거냐 부사 쓸 거냐 이 문제잖아. 그쵸? 근데 이 비동사는 여러분 토익 공부했으면 알겠지만 얘는 뭘로 유명해? 이형식 동사로 유명한 애야. 그러면 이형식 동사 구조가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뒤에 보어잖아.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는 올 수 있어도 부사는 절대 못 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부사는 다 탈락시켜야 돼. 그러면 형용사 남았는데 여기서 뭐 쓸까? then이라는 애는 비교 대상이 뒤에 있잖아. 그럼 비교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D번 more rigid 요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